졸지 마! 아, 추워? 추워? 아, 그래? 알았어. 자기 딱 좋겠구나. 유리 뭔가 인자해졌다? 잤니? 저기서? 좀 좋았어. 이 새끼 좀 조루 새끼 뭐라 해야겠구만. 자, 일단 봅니다. 자, 1번 질문 들어와서 할 건데, 자, 푼 사람, 맞춘 사람은 조금 이제 쌤하고 풀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면요. 자, x랑 y 값이 가지는 거 각각 1부터 4까지 자연수라고 돼 있고, 지금 여기서 pxi 곱하기 pyj는 ai 더하기 bj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놓고, 자, 평균이 3이라고 했을 때 2y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 할 때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서 1, 2, 3 이렇게 대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할 때 이게 너무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쓸 때 좀 길잖아. 귀찮잖아, 쓰기가. 그래서 이렇게 써.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거면 P1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할 거면 Q1이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너네가 쓰기 더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식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자,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으로 이제 적혀 있을 때 우리가 식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식이 다 더했을 때 1이죠. 네, 그래서 다 대입을 해가지고 더했을 때 1이라는 식을 만들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걸 진짜 내가 다 대입해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 16가지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평균, x에 대한 평균을 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내가 여기 J한테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야. 내가 얘를 1이라고 해. 그럼 얘한테 1, 2, 3, 4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그거를 써보면 P1, Q1 얘가 A 더하기 B인 거고 그 다음에 P2, Q1은 그러니까 이제 1이라고 고정을 시킨 거야. 그럼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3, Q1은 3A 더하기 B가 될 거고 P4, Q1을 하면은 4A 더하기 B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Q를 한쪽을 고정을 시켜놓고 얘네를 대입했을 때 이제 항상 이 배경은 이거야. 항상 너네가 식 만들 때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라는 이 배경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요. 얘를 다 더하잖아요. 그럼 좌변은요. Q1으로 쌍묶이게 돼요. 그쵸? 그리고 P1, P2, P3, P4를 이제 묶었을 때 더하는 걸로 나올 건데 그건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좌변이 Q1이 돼버려. 그치? 자,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10A 더하기 4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무리 없죠? 그럼 이거를 이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제 2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2로 고정을 시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다 더했을 때 Q2가 나올 텐데 이제 여기 2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여기가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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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왼쪽은 똑같으니까 10A 더하기 8B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Q3는 그러면 10A 더하기 12B가 나올 거고 Q4는 마찬가지로 10A 더하기 16B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야? Y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한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 할 수 있어? 이거 다 더했을 때 우리는 1이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또 이제 여기서 형태로 그냥 연달아서 더하면 돼요. 그럼 1은 40A 더하기 4, 8, 12, 16 더해주면은 42냐? 너무 빨리 했는데. 네. 그래서 A 더하기 B가 40분의 1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이 친구의 평균이 현재 3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너네가 평균을 할 때 표상에서 이렇게 곱곱곱곱 해가지고 더하잖아. 근데 시그마식을 꼭 암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시그마로 이제 우리가 식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했을 때 더한 값이 이제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이 3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일단은 머릿속에서 생각해도 되지만 이제 이걸 식으로 풀면 이거죠. 풀게 되면은 P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더하기 4P4 얘가 3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쵸?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y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y의 평균은 결국 q1 더하기 2q2 더하기 3q3 더하기 4q4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긴 2 곱해주고 3 곱해주고 4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일로 다가와서 이 y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y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분배했을 때 여기 20a, 30a, 40a니까 더하면 100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16b, 36b, 64b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되냐? 64, 36 여기까지가 해서 100b인가? 100b지? 아니? 100b, 120b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여기까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a 더하기 b가 4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 방에 여기가 처리가 안 되지. 그럼 또 다른 식을 하나 잠시만. 오케이. 쏘리. 지금 여기까지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하나를 더 뽑아내야 되겠네. 평균이 3이라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평균이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아이고 매야 식이 좀 돌아갔네. 여기서 잠시만요. 조금만씩 관계 잠깐만 볼게요. 에이씨, 이거부터 했으면 안 됐나? 아이씨, 풀이 좀 돌아갔다. 잠시만, 여기서 좀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아니면 다르게 가야 되거든. 에이씨,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식을 잠깐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거 하고 이따 좀 정리된 식 좀 알려줄게.
평균이 3이고 요 모양이면 3이 된다 했으니까 요걸 아직 안 썼거든요. 이 풀이에서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구한 거에다가 이거 얘를 만들기 위해서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해줄게. 요거로 곱해줄게요. 그럼 2, 3, 4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Q1으로 싹 묶을 수가 있잖아요. Q1으로 싹 묶게 되면은 얘가 이제 3이니까 여기도 3Q1 해주시면요. 네, 3Q1은 여기를 다 더했을 때 1, 4, 9, 16이니까 1, 4, 9, 16이 몇이냐? 1, 4, 9, 16이면 5, 14, 30일? 30일 맞나? 30. 30A 더하기 10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Q1이 10A 더하기 3분의 10B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잠시만. 근데 이렇게 안 풀렸는데? 아니야. 잠시만. 아닌데 나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는데 쌤 풀 때. 잠시만요. P를 고정하고 Q로 해서 하면 쉽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건데 아니 이거 식이 지금 이렇게 시작한 김에 이걸로 이제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가 그거였는데 잠시만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할 건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 아니구나. 됐구나. 아니다. 그 뭐냐 준이가 말한 거는 다음 풀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일단 여기 지금 쓴 김에 이 풀이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기서 Q1 이렇게 나왔고 여기 Q1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건 없거든? 그럼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Q1은 하고 나왔지. 그럼 여기를 같다라고 두게 되면 10A가 날아가니까 B밖에 안 남죠? 네, 그럼 B가 0이어야 돼요. B가 0.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B가 0입니다. B가 0. 그럼 B가 0이니까 여기 B0 대입해 주시면은 A가 40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Y 계산해 주시면 40분의 1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처음에 안 했는데 그냥 지금 생각난 대로 한번 풀어봤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Q1, Q2, Q3, Q4 구해가지고 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식 이용해가지고 식 만들어서 Q1을 새롭게 구했을 때 여기 Q1이랑 여기 Q1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 B 값 찾는 것까지 이제 해봤고 원래 쌤이 이제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처음에 했던 풀이가 이제 요거였거든요. 요 평균이 지금 현재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가 1, 2, 3, 4를 이제 대입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일단 이건 지울게요. 아닌가? 나 이렇게 안 했나? 일단 요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여기서 시그마식 보여줘도 되지.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x의 확률 변수가 현재 i잖아. i니까 i px는 i 곱하기 py는 j 하면 우변은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ai 더하기 bj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i가 이제 변하는 거고 j는 상수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밖으로 던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py는 j 곱하기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 거니까 ex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좌변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즉 3이죠 이게. 그리고 우변은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i가 변하는 거니까 요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은 10a가 될 거고 j는 이제 변수 취급당한 아니 상수 취급당하는 거니까 그냥 4bj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py는 j는 이제 평균이 3이었으니까 3분의 10a 그리고 더하기 3분의 4bj 우변에 아이라는 거. 뭐랬다고요? 우변에 아이 확률 변수라는 거. 아예 안 곱했구나. 아예 안 곱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다시 여기 이렇게 i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시그마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한 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식이 좀 이상하게 적히네. 그럼 뭐야? ai 제곱 더하기 bij 이렇게 되겠네. 그럼 i 제곱을 1부터 4까지 하게 되면 여기 10a가 아니고 여기 30a 그리고 여기는 40bj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b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나눠주시면 10a 더하기 3분의 10bj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y의 확률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아까 Q라고 하자고 했죠? 그럼 Q1부터 Q4까지 더한 건 1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40A 더하기 3분의 100B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지웠지만 지금 요거는 평균식 만든 거잖아. 평균식 만든 거잖아. 그럼 이제 확률식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는 냅두고 여기다가 1부터 4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이제 여기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py는 j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야. 다시 얘를 고정하고 여기다 1, 2, 3, 4 넣어서 더한 거야. 그럼 얘로 이제 묶이게 되겠죠. 그럼 1이 될 거고 1, 2, 3, 4 대입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10a 더하기 4bj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10a, 10a 날라가면 b가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쌤은 처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쭉 쓴 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식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좀 보여줬고요. 내가 처음에 좀 이상하게 풀었나 보다.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구나.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시그마식 이용하는 거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요.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두 팀 출전해가지고 7번 중에서 4번 이기면 이기는 팀이 우승팀이 된대요.
자, 그랬을 때 A, B 두 팀이 시리즈 출전해가지고 우승팀이 정해지기까지 걸린 경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7, 8, 4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너네 뭐 야구를 보든 뭔가 그 경기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최소 4번 경기를 해야 되고 최대 7번 경기를 하겠죠.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가 가능한 게 4부터 7까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럼 4부터 7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처음 좀 낚일 수가 있는데 누가 이긴지 안 알려줬어요. 그냥 경기가 끝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다가가면 돼. 그냥 A팀이 이기는 확률을 찾아. 그럼 B팀도 똑같을 거 아니야, 확률이. 곱하기 2 때리면 되겠지. 왜냐면 이길 확률이 2분의 1로 같다라고 했거든. 만약에 이길 확률이 달랐으면은 A가 우승할 때 B가 우승할 때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A 따로 B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 찾아서 곱하기 2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4번 만에 끝났어요. 뭐 PX는 4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P4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럼 이럴 때는 A가 우승해야 돼. 그럼 뭐야? 다이렉트로 4번 다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16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P5로 갈게요. 5번 만에 끝나야 돼요. 그럼 마지막은 당연하게도 A가 이겨야겠지. 그럼 앞에 4번까지 경기를 했을 때 A는 최소 3승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럼 우리가 확률이 저렇게 2분의 1로 정해졌다는 것은 독립시행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번 중에서 A가 3번을 이기면 되는 거고 어차피 둘 중 누가 이기는 거는 이제 2분의 1로 똑같으니까 2분의 1은 4제곱이라고 일단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률이 뭐야? 4번 경기를 했을 때 A가 3번 이길 확률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된다는 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표정 괜찮? 그럼 6번에서 끝나려면은 5번까지 했을 때 A가 3번 이기면 되는 거고 2분의 1의 5제곱인 거고 여기 2분의 1. 7번 만에 끝나는 거는 6C3하고 2분의 1에 6제곱하고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다? A팀이 우승할 확률을 찾은 겁니다, 지금. A팀에 대한 확률 변수로 기준 잡아서 한 건데 B팀도 결국 확률이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2 때려버리면 되겠지. 그럼 그 곱하기 2는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니 지금 해버려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냥. 곱하기 2 해버리면 이제 우리 평균 계산할 때는 분모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분모를 몇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냐. 일단 얘가 8분의 1 얘는 16분의 4 16분의 4니까 4분의 1 일단 뭐 다 계산합시다. 얘는 32분의 10이니까 16분의 5 얘는 64분의 20이니까 16분의 5 그럼 16으로 맞춰버리면 되겠네요. 네, 뭐 그러면 끝났죠? 평균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 1, 2, 3, 4 곱하면 되지 안 되지? 4, 5, 6, 7을 곱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더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93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6x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차피 16 분모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2 곱하기 4, 4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5, 5 곱하기 6, 5 곱하기 7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93. 표정이 어디 안 됐었나요 혹시? 처음으로 했죠? 처음 해야죠.
독립할 생각을 못했단 거군요. 그렇죠? 독립시행 확률 정해지면 독립시행이에요. 확률 정해지면. 자 그럼 뭐 이한테 물을 없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뒤쪽이 조금 이제 어려웠는데 뒤쪽 재밌다. 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준이 처음 보고 제 옛날? 아 프로잉 풀었어요? 아 그 봤냐 안 봤냐였어요. 봤냐 안 봤냐. 오케이 맞고. 별이 뭐 필기해? 보여줘? 아니요. 번호 적고 있어. 아 번호 적고 있어요? 잠깐 25번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문제가. 쌤은 다 재밌습니다. 이런 게 이제 통계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차근차근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mn이에요. mn 서로 달라요. 그리고 확률 변수 x는요 정규분포 다음에 따르고요. 확률 변수 두 개가 나옵니다. y의 정규분포도 나옵니다. 그럼 너네가 간과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 확률 변수 정규분포 보고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두 정규분포를 보고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낀 점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행 이동 관계라는 거지 서로. 왜냐면은 이 정규분포라는 게 평균이 대칭축 역할하고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평행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되는 건데 높낮이가 같다라는 것은 모양이 같은 거니까 서로 평행 이동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mn이 누가 더 큰지 모른다라고 지금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 사실상. 근데 문제 끝에 보니까 이게 절대값 돼 있어요. 그럼 본 순간 쌤이 느꼈어요. 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겠다. mn 누가 크다 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자 더 이어서 가보면 각각 확률 밀도함수 얘기돼 있고요. 그리고 x,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을 때 이제 저 가지고 구하랍니다. 그럼 가조건 보면은 f랑 g가요 30에서만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그림 안 그리겠다는 생각 가져가면 절대 안 되겠지. 무조건 그림 그려야겠지.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f의 정규분포랑 g의 정규분포, 자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관계를 잡아주면요, 이게 평소에 쌤처럼 지금 이렇게 꼬부랑 올라가게 그리면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맞나요? 이게 왜냐면 얘는 같이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가 30인 거예요. 30. 자 여기까지 괜찮죠?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모양이 같으니까 요 30을 기준으로 수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야. 수원처럼 생각하는.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뭐 여기를 m, 여기를 m, 뭐 어딜 m 할지 모르는데 아까 말했죠. 절대값 때문에 어딜 잡아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가져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운데를 m 잡고요. 여기 n으로 잡읍시다. 그럼 뭡니까? 얘네들의 30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식 하나가 첫 번째로 m 더하기 n이 6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평균이 30, 가운데가 30이기 때문에 30일 기준으로 대칭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처음 풀 때 이거 첫 번째 식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림 그리고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다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봤어요. 자, 나 조건을 봤는데 자, 26하고 32 사이에서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또 확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같대요. 그럼 얘가 0.5328로 같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x랑 y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확률값을 비교할 때는 얘네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비교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표준화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요, m 모르고요, 시그마도 몰라요. 또한 여기 지금 n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y에 대해서 전기분포를 살펴봤더니 여기 n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빼면 n이 날아가겠네? 아,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밖에 없는 식이네? 아, 그럼 얘부터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쌤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제 하게 되면은 n 빼고 이제 표준 편차 나눴을 때 p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4, 그 다음에 z 쓰고 시그마분의 2, 이게 0.5328이거든요. 근데 저 0.5328이라는 건 당연히 절대로 괜히 주어진 게 아니고, 또한 왼편에서 마이너스고 오른편에서 플러스니까 전기분포 그래프 머릿속에 표준 전기분포 그렸을 때 마이너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에서 더해가지고 지금 0.5328이 나와줘야겠지? 그럼 여기 또 표 보니까 둘이 더해서 0.5328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0.5328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0.5랑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여기가 시그마분의 4고 여기가 시그마분의 2야. 얘가 2배 더 커. 얘가 2배 더 커. 아,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0.5고 얘가 1이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죠. 2배 관계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0.5라고 생각하고 케이스 나눠 생각해도 되겠죠. 어차피 시그마 값은 정확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시그마 값은 2가 아니고요. 시그마 값이 4라는 게 일단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쌤 처음에 풀 때는 그냥 표준하는 것도 졸라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26, 30 이렇게 대충 때려 넣었거든요. 대충 해서 여기 하고 대충 이거 길이 같아야 되니까 뭐 저쪽 막 했어요. 근데 이 1번식을 구하니까요 되게 조금 더 얘기가 간편해질 수가 있는 게 안 간단해지구나. 아무튼 자, 표준화를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표준화를 해서 우리가 볼 거거든. 그럼 표준화를 해볼게요.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비교할 때는 표준화 시켜서 비교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26 빼기 m하고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32에서 m 빼고 4로 나누고 얘도 마찬가지로 0.5328이 나와줘야 됩니다. 야, 그럼 결국 이거잖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여기 1이랑 여기 0.5 해가지고 0.5328이 나온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랑 0.5가 등장해야 되거든? 근데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일 0.5일래 아니면 마이너스 0.1일래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둘 중 하나야. 얘가 1이든가 얘가 0.5든가 둘 중 하나야. 그치? 그럼 얘가 1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1이면 m은 28이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 뭐만 확인하면 돼? 여기다 28 넣어서 마이너스 0.5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나왔네? 이 문제 끝. 근데 두 번째로 0.5였으면 이때 n값은 얘가 넘어가면 2가 되니까 30이면 되겠네. 근데 30 넣어보니까 어때?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둘 다 되네 일단? 근데 우리 가정한 게 뭐였어요? m이 더 작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28이었으면 n은 32고요. m은 30이었으면 n도 30이에요. 애초에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두 실수가 나와버리네. n값이 30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네. m은 28. 그럼 n은 32. 시그마 나왔네요. 답은 8. 되게 체계적으로 풀리네. 나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풀었네. 나름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제 헤어지 이렇게 돼 있니? 훨씬 길었어?
지금 나 좀 당황스러운 게 지금 내가 처음 풀 때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나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풀었거든? 근데 되게 이쁘다 풀이가. 근데 현수 이게 아니야? 현수 어떻게 했어? 주에 봐서 저건 뭐라고? 저번 주에 봐서 기억이 근데 좀 달라? 잘. 미안해 현수 구경 한 번만 할게. 몇 번이니? 25. 어우 야 오디오 물렸다 야. 25. 25. 별로 안 겠네? 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줄글로 돼 있는 거. 요정이 됐나요? 넘어갈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29번. 아 이게 제일 재밌는 문제더라. 야 이거 못 풀겠던데 잘 알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심리형이에요. 나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라고 해놓고 언젠가 또 한번 나왔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나한테 생소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너네가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좀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형 자체가. 이 문제가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겠는데 뭐냐면 잠깐만 설마 잠깐만 이거 다음 문제인가? 스파 이거구나. 아니야 둘 다 주네. 아니야 말 바꿔 둘 다 주. 둘 다 주. 일단 봐보자. 얘는 하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비틀어요. 문제 가볼게요. 자, 어느 대학교 학생들의 하루 인터넷 평균 이용 시간은 하고 정규문포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X 잡아가지고 정규문포 만들어야 되니까 X 땡땡 이거 쌤이랑 똑같이 항상 하라고 했죠. 니네 마음대로 줄이지 마 이거 풀이. 안 쓰지 말고 무조건 써. 자, 90,30 제곱을 따른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요 이 대학에서 다음 문장을 보면은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라고 했으니까 X야 X. X가 60 이상인 학생이 있는데 그거의 50%가 남학생이래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남학생이 나와? 여기서부터 골 때립니다. 이게 뭔 소리지? 더 읽어볼까? 하루 인터넷 시간이 60 이하인 학생의 70%는 여학생. 뭐지? 갑자기 왜 남녀가 등장해? 사용 시간? 남녀? 거기서부터 대가리 깨지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이 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중 한 명을 추출했대. 남학생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때 오른쪽 이거래. 얘도 중요한 거 맞아. 이게 뭐냐면 이 문제 중요한 문제 맞아. 이 문제가 일단 보이는 정규분포와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낀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쌤 경험상 이게 없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생소한 유형입니다. 정규분포랑 조건부 확률이 같이 낀 문제예요. 자, 갑자기 조건부 확률이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보면은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추출했대요. 추출이란 말이 한 명을 뽑겠다 소리인 거 아닙니까? 그치? 그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60분 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얘가 60분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됐잖아요. 지금 남학생은. 그 중에서 60분 이하인 거죠.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끝을 통해서 조건 확률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정규분포로 소개가 돼 있었으니까. 네, 되게 생소한 유형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공부 좀 복습 잘해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건부 확률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거나 아니면은 그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쌤이 말했던 팁들이 좀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퍼센트가 등장해 있죠.
그럼 퍼센트는 우리가 명수로 바라보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60%, 70% 이렇게 나오면 100명이라고 적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어. 그럼 일단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 이어서 갈게요. 자, 여기서 60분 이상인 학생의 50%는 남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0 이상까지는 했어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평소에 정규분포를 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60분 이상일 확률은 일단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치? 정규분포를 해왔으면 이 정도는 익숙하잖아. 문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럼 얘를 구하게 되면은 표준화를 시켰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머릿속에서 정규분포 그래프 생각해 주시면 0.5에다가 0부터 1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0부터 1까지가 0.3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0.84라고 나와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인터넷 사용 시간이 60분 이상일 확률이 84%라는 소리인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명수로 바라보자.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 총 100명이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남학생, 여학생 100명 중에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인터넷 사용 시간이 60분 이상일 확률이 0.84인 거잖아. 이제 얘를 84명으로 보자. 이걸 84명으로 보자. 그럼 일단 이거 미리 해놓을게요. 그럼 얘는 어차피 0.16이겠죠? 여사건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84명으로 본다면 이 얘기가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84명 중에서 50%가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남, 여를 나눴을 때 42명씩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 시간이 60분 이상일 명수가. 100명으로 잡자고요. 남녀를 총 합쳐서. 그 중에서 84%니까 84명. 근데 50%가 남학생이라 했으니까 42명. 그럼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그럼 얘는 16명이겠죠. 60분 이하를 사용할 이제 명수가. 근데 그 중에서 70%가 여학생이래요. 그럼 여기서 분수 나오는 거 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를 100명으로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수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학생을 찾게 되면은 16명 중에서 30%가 남학생인 거죠. 그럼 16명 중에서 30%니까 10분의 3 곱해주면은 몇 명이냐? 16명 중에서는 그러니까 4.8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11.2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임의로 100명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점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학생은 안 보여도 되는데 왜냐면 이 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추출했다고 했어요. 그럼 남학생을 추출한 거니까 결국 뭐예요? 요 친구랑 요 친구인 거죠. 그치? 그러면은 남학생은 42 더하기 4.8에서 46.8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60분 이하인 거니까 4.8 얘가 분모가 되는 거죠. 분자가 되는 거죠. 조건 방정을 푸는 겁니다. 남학생 중에서니까 60분 이상 남학생, 60분 이하 남학생을 합쳐야겠지. 그 중에서 60분 이하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10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분자 48, 분모는 468. 그래서 여기에 몇으로 약분되냐? 4로 약분을 일단 먼저 할까요? 12가 되고 저거 4 약분하면 뭐냐? 117 이렇게 되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3 약분 더 약분돼요. 3 약분해주면 분자 4고 분모 39. 그래서 더해주면 4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학생 몇 퍼센트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조건
애초에 문제 끝에가 조건방률이니까 그럼 퍼센트 나왔는데 그럼 100명으로 잡고 시작해야겠다 라는 걸로 다가가면은 좀 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불편하시면 전체를 전체 몇 명으로 잡아야 되고 전체 한 500명으로 잡고 하던가. 그러면은 소수점 안 나오겠다. 나올 수 있어 소수점 그냥 해. 알지? 걔는 요거 했어요?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어. 하고 그럼 거의 다 해놨네. 몇 번까지 풀었어? 야 그럼 그때까지 해서 보내지 그냥. 준이 높은 데까지 해서 보내지. 뭐 이것들이 다 끝나고 보내려고 그래. 나 30번 더 갑시다. 그러니까 내 기억력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정규분포랑 조건방률 해가지고 같이 엮어서 나온 거는 쌤이 경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문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변명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수능 특강인가 그때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출문제가 있더라고요. 쪽팔려가지고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어느 도시 시장 선거. 인천시장 아세요? 난 몰라. 네, 해봤어요. 자, 출마 당선된 A 후보가 계시대요. 자, 득표율과 투표를 한 유권자의 비율이 다음 표와 같대요. 이거 딱 봐도 뭔가 조건부 확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후보의 득표율이 40% 미만한테 80%. 오,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40대 이상은 40%시래요. 자, 근데 투표한 유권자 전체에 대한 비율이 40대 미만은 60%, 40대 이상은 40%, 합계 100%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보고 딱 표 본 순간 조건부 확률이 딱 눈에 이제 익었다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거 관련돼서 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A 후보를 찍었다, 안 찍었다와 40대 이상이다, 40대 미만이다. 이렇게 표를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표를 그려보자고. 그럼 뭐 이거 표는 간단하게 할수록 좋으니까 A하고 A 여집합하고 40대 이상, 40대 미만으로 하자고. 그럼 여기서 40대 이제 다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총합 100%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전에 문제처럼 전체 100명으로 잡고 들어가자고요. 그럼 전체 100명으로 잡게 되면요 40대 미만은 60명 40대 이상은 40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뭡니까? A 후보를 찍었다 40대 미만 60명 중에서 80%가 지금 A를 찍은 거죠. 그럼 그 말은 48명이네요. 그럼 안 찍었어요? 12명인 거네요. 이렇게 바로 표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40명 중에서 이제 40%가 이제 찍은 거니까 16명이 이제 찍으신 거고 24명은 안 찍은 거예요. 그럼 표가 완성이 됩니다. 검토하면은 100 다 나오는 거 확인됐죠. 그리고 실제로 100명이라고 했네요. 100명을 했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요, 실제로 A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7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0명을 추출을 했는데 A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70명 이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할 겁니다. 요 투표한 사람을 확률 변수 X로 잡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X가 70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X에 대한 정규분포가 없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이런 말 아예 없어요. 문제를 보면.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거는 통계적 확률을 할 때, 통계적 추정 그 관련 개념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생기초 개념에서 이 생각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말은 번지르르겠지만
요 네 글자가 이 문제 핵심이에요.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했죠.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뽑는 게 임의 추출이죠? 그러니까 임의 추출이란 너네 뽑는다라는 것까지만 있죠. 근데 우리 그 마필 교과서 이제 우리 내신할 때 처음에 요 단어 보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히 써 있어요. 문제에 따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보건 추출로 본다. 보건 추출로 본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마필 교과서 책에. 진짜로 써 있어요. 봐보세요, 마필 교과서. 의심하지 마. 찾아줘요? 또 찾으면 또 한 살 걸리는 거 아니겠지? 또 마필 교과서 없잖아 또 여기. 또 지랄났다 또 찾아. 맨날 어디다가 뒀는데 맨날 까먹어. 다 옮겨놔야 되는데. 금방 찾아. 이제 플래그 세웠어. 이제 졸라 오래 걸릴 거야. 준비용 없고요. 수업용 없고요. 연병하네. 진짜 어디 갔냐. 과거 2023년 고3 박통! 이런 씨. 수능에 있어 이게? 박통? 없죠. 그래 얘 거 보면 있지 않을까? (2020) 고3학도 앞에 시너지 니 똥이다 씨. 안 해. 없어. 있어. 있다고. 마플 교과서 봐봐. 너네 통계적 추정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있잖아. 모집단, 표본 집단 거기 얘기할 때 있어. 봐봐. 찾아봐. 아니면 그냥 믿든가. 자 그럼 뭐야? 100명의 보건 추출한 거예요. 근데 너네 보건 추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항분포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항분포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식이 B 100, 그럼 이제 우리가 뭐야? 한 사람을 뽑았을 때 A라는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A에게 투표할 확률이 뭐예요? 요거 보고 하면 되잖아요. 결국 뭐야? 100명 중에 64명이 뽑은 거죠. 그치? 그래서 100분의 64가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럼 이렇게 이항분포를 구했으니까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겠죠. 64콤만. 자, 얘한테 100분의 36 곱하고 루트 때리면 되는 거니까 100분의 36 곱하고 루트 곱하면 10분의 86, 48. 네,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거의 제곱. 여기다가 100분의 36 하면은 루트 때리면 10분의 6 곱하기 8이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표준화를 해주면 돼요. Z 들어가면은 70 빼기 64니까 6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역수로 해주면 되니까 48분의 1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하고 얘가 이제 계산되는 게 8. 왜? 70명 이상 64 평균 뺐어 6 표준 편차 나눴어 48분의 12지 왜 100을 썼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오 졸라 놀랐네. 자 그럼 약분해가지고 하면 2분의 5 나옵니다. 그럼 2.5예요. 2.5. 그럼 2.5 여기 2.5 맞나? 2.5 아니지? 진짜 계산 진짜 미안하다. 4분의 2 4분의 5 4. 그럼 1.25야 1.25. 그럼 1.25니까 여기 있죠? 그럼 1.25 이상이면 0.5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0.105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아, 여기 해설에 있겠지. 설마 없겠어. 아니, 진짜 없으면 이거 집어쳐버려. 개새끼네 이거. 그냥 이항분 보래. 왜? 이미 추출 따로 언급 없으면 복원 추출로 한다. 지금 여기는 해설지 지금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쌤은 설명한 겁니다. 이미 추출이 별 말이 없으면은 복원 추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해결됐고 한문 얘죠? 32번까지였죠. 얘 볼게요. 얘는 이제 요즘 이제 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이런 변태 같은 숫자 많이 나왔어요. 15,360번. 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문제 볼게요. 32 마지막입니다. 일단 자, x가 1, 2, 3, 4라고 돼 있고요. 자, x에서 x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전체는 4의 4제곱계겠죠. 자, 그랬을 때 F1, F2, F3, F4 곱한 거를 기록을 하겠대요. 그럼 기록을 했는데 이때 이거를 15,300, 그러니까 대놓고 이항 분포 쓰라고 준 거잖아 이게. 근데 그 기록한 횟수가 8인 횟수래요. 8인 횟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우리는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곱한 게 8이 나와줘야 되는 거겠지? 그치? 항상 너네가 이항분포를 만들 때는요, 이항분포 만들 때는 15,360 하고 P 쓸 건데 이 P에 들어갈 거는 1회 시행입니다. 1회 시행. 그러니까 1회 시행했을 때 기록한 수가 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4개 곱했을 때 8이 나오려면은 결국 얘네가 가능한 게 1, 2, 3, 4니까 1, 1, 2, 4 이렇게 가능할 거고, 아니면 또 가능한 게 1, 2, 2, 2 이렇게 사이즈 2개를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P를 찾게 되면은 P는 일단 분모는 4의 4제곱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섞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럼 섞어주면 12개, 얘는 4개. 섞어주면 12개, 4개 각각 나오니까 16이 나와서 16분의 1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가지고 자, 정규분포를 만들어주게 되면요. 이거 내가 다 계산해놨어요. 자, 이거 둘이 곱한 게 평균이죠? 네, 그럼 곱해주시면 960 나오고요. 그리고 얘한테 16분의 15 곱해서 표준 편차 찾게 되면요 900이거든요. 저게 분산이. 그럼 30제곱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이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얘가 1005번 이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표준화 했을 때 960 빼면은 45, 30 나누면은 2분의 5. 그래서 2.5 이렇게 나옵니다. 아닌데 또 잘못한 것 같은데 45, 2분의 3이구나. 1.5 이상, 1.5 이상.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은 0.067. 그래서 1000 곱하면 67. 끝났습니다. 항상 너네가 이항분포를 만들 때는 그때 확률을 한 번 시행했을 때입니다. 한 번 시행했을 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까지가 일단 질문 받은 거거든요. 혹시 그럼 32번 전까지 해서 제이 더 있었습니까? 주인은 혹시 쌤이 안 한 거 있습니까? 막힌 거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 12번이요? 네, 주인이 말씀하셔도 12, 13. 막힌 거 없었으면은 확률 하려 했는데 내가 영상 찍었는데 놓고 나 까먹고 잊고 있었어. 내일 꼭 올릴게요. 그 얘들아 그 영상 안 올라오냐고 그 말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이제 당연히 내가 메모를 하고 다 내 잘못이긴 한데 안 한 건 내 잘못이긴 한데 좀 변명을 하자면 내가 좀 영상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찍고 저것 찍고 저것 찍고 하다 보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더라고. 진짜 변명인데 내가 그 메모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잊어. 빨리 집 가야지 하고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막 유리가 했던 말이 막 또 생각이 나더라고. 쌤 그거 결국 하셨어요? 뭐 있잖아. 갑자기 그게 하면서 갑자기 좋댔다 하면서 이제 내일 꼭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더 질문이 없었으면 대신 영상 찍을 좀 줄일까 했었는데 문제 다 풀어놨거든요. 12, 13 맞죠? 보자.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 잘 봐주셔야 돼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두 연속 확률변수 나와 있고 x랑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 범위가 나와 있어요. y는 지금 절대값 나와 있고 f랑 g는 f만 나와 있네. f에 대한 지금 확률 밀도 함수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도 심지어 보니까 지금 숫자가 다 이쁘게 돼 있어서요. 뭐 F에 대한 정보는 새롭게 찾을 건 없네요. 근데 0부터 6-a에 해당되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근데 와우 쉣. 뭐야? gx 빼기 fx 플러스 a가 16분의 1이 나와야 되고요. gx는 일단 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자, 그랬을 때 a 값 찾으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쌤은 지금 딱 든 생각은 이거거든요. 식 보자마자 여기 이제 당연히 얘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 g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 fx 플러스 a라고 하기 전에 이게 너네가 x 플러스 a 0하고 6 a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항등식까지도 심지어 나와 있거든요. 그럼 0부터 6-a에 해당하는 실수를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넣어봅시다. 그럼 내가 0을 넣었어요. x에다가. 그럼 0을 넣으면 fa예요, fa. 근데 a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대충 하면 되니까 쳐요. 뭐 여기에 a 있다 칠까요?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니까. 여기다 쳐. 그럼 뭐야 이제? 0부터 조금씩 키울 거예요. 0부터 조금씩 키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y 값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y 값을 해보면 체크를 하는 거야. 그 6-a까지 하겠대. 그럼 여기다 6-a 넣으면 6이지. 그럼 여기까지 y 값이거든. 여기까지 y 값이. 근데 지금 이거는 선을 체크한 거지 쌤이 따로 연산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찾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다 더하고 싶은데? 이거 다 더한 거야. a부터 6까지의 넓이인 거잖아. 물론 이거를 계산 안 할 거야. 여기 전체 1에서 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러면 여기에서 쓰기에는 너네가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확률 변수 할 때 시그마를 이용하잖아. 근데 이게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에서는 시그마를 쓸 수가 없죠. 인테그랄을 써야 돼, 인테그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대화 차원에서 인테그랄을 좀 쓸게요. 그럼 여기서 양변에 인테그랄을 이렇게 걸어주면요. 인테그랄 0부터 6-a까지를 양변에 좀 걸어볼게. 그럼 당연히 g는 몰라요. g는 몰라서 이렇게 그냥 써. 그러니까 쌤 거부감이 들 수 있다라고 한 게 쌤이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할 때 항상 이렇게 있거든. 너네가 이제 그 그래프 상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넓이로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이 쓰일 수 있다. 근데 인테그랄이 쓰인 적은 없다. 왜냐? 직선 이렇게 상수한 뭐 직선의 형태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좀 거부감이 들까봐 계속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자체는 쓸 수는 있어.
근데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요 F 쪽은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쉽게 찾으려고요. 자, 여기 직선식만 보여줍시다. 얘는 직선식이 y는 8분의 1x가 될 거예요. 원점 지나고 기울기 8분의 1이니까. 그럼 얘 y좌표가 8분의 1a거든요. 그럼 이 넓이를 뺀다고 했으니까 빼기 하고 괄호 열고 1 빼기 16a 제곱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16분의 a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이게 우변 계산하게 되면 16분의 1 곱하기 6 빼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간혹 이제 사설 문제라든지 사설 모의고사에서 인테그랄을 활용한 풀이가 이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수능에선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인테그랄을 활용한 거는. 근데 이제 뭐 사설 문제집이라든지 뭐 실무라든지 다 앞으로 나올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들이 제작되기 때문에 인테그랄이 사용된 문제가 간혹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럼 얘를 넘기면요. 아따 이것도 암산 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해야지. 8분의 11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 뭐 틀리면 너네들이 얘기해주겠지. 자,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쫄지 말고. 야, 근데 아까 y가 이렇게 돼 있네. 이 문제 끝났네. y가 이렇게 돼 있죠. 풀면 이렇게 되겠네. gx가 무슨 함수? 우함수. 그건 뭐야? 0부터 6 빼기 a라. 0부터 마이너스 6 더하기 a 값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같겠죠. 그쵸? 그래서 뭐다? 여기다가 야, 이 새끼 이거 왜 안 눌리냐? 깜짝 놀라. 2배 때리게 되면 뭐야? 전체 g를 구한 거죠? 그게 몇 나와야 되는 거야? 1 나와야겠지. 우함수니까. 이게 적분을 이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어색해가지고 좀 거부감 들어가지고 이제 못 푸는 경우가 될 거예요.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근데 막상 들으면 별건 아니죠. 아, 근데 졸라 귀찮네 진짜. 암산할 수 있어. a 제곱 더하기 a 뭐 틀리면 얘기해주겠지 너네가. 4분의 11 22 8 뭐야 잠깐만. 에? 야 이거 뭐냐?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A가 분수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 분배를 합시다. 4분의 11 마이너스 8분의 a 제곱 마이너스 8분의 a 는 1 양변에 8 곱하면 22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는 8. 잠깐만. 잣됐다. 또 계산 잘못했다. 와 징합네. 진짜 열받네. 징그럽다 징그러워. 얘들아 찾아줘. 나 어디 잘못했어?
0부터 U, A부터 U까지. 왜 양변에 2 때리면 되잖아. 짱 멋있겠구만. 이씨. 잠시만, 요거는 시간상 한번 해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한번 쌤 잘못됐나 있나 너네들 확인 좀 잠깐 해주시고요. 인텍을 안 썼네. 뭐야? A가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잣됐다. 나랑 결이 아예 다르네. 직선 잘못 구했나? 2분의 4분의 1하면 8분의 1 맞잖아. 직각삼각형 넓이하면 8분의 a제곱이고 16분의 a제곱이고 잠만 아니지.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거 전체 넓이가 1 맞죠? 설마 1 아닌 거 아니죠? 6, 2, 8, 2 나온 거 맞고 0부터 6-a까지니까 아 맞는데? 뭐지? 0부터 6-a까지 2배 때리면 2분의 1 맞고 가로 길이 이게 8분의 1a 맞죠? 가로 곱하기 해서 8분의 1a죠. 0부터 6-a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a가 0하고 6 사이. 잠만. 얘들아, 이 케이스가 틀린 거다. 이 케이스 틀린 거다. 자, 봐봐. 여기서 일단 A를 찾아보면 이게 지금 넘겨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A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7 이렇게 나오는데 A가 지금 지금 A가 이거 계산 안 틀렸어 지울 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서 놓친 거 하나 있어요. 진짜로 이거 봐봐. 자 이렇게 A가 나왔지. 일단 A가 여기 마이너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플러스야겠지. 그치? 그럼 얘가 플러스를 했을 때 이게 7점 몇이잖아. 그럼 7점 몇이면 이게 6점 몇이지. 그럼 2로 나누게 되면은 이 친구가 3점 몇인 거 이해돼요? 근데 이게 뭐가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A를 임의로 놨잖아, 쌤이 지금. 여기에 놨지. 근데 A가 3점 몇이면 여기가 맞을까요, A가? 아니겠죠. 지금 A는 0하고 6 사이로 가능한 거잖아요.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세 군데. A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A가 여기에 있게 되면 넓이를 찾았을 때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A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직사각형도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치? 다시 A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이만큼인 거잖아. 그럼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이 사각형까지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달라지지. 그래서 케이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로서 A가 2보다 작을 때를 푼 거야. 첫 번째 케이스로서. 그럼 2보다 작을 때니까 지금 우리가 3점 몇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틀린 케이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A가 2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6 빼기 a까지 gx인 거는 변함없고,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그러면 여기 있다라고 치면, a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직각삼각형에다가 이 직사각형 더하는 거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구하게 되면 16분의 1이지? 16분의 1. 그리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가 a-2고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얘가 빼기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16분의 1 곱하기 6 빼기 여기 가운데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양변에 2 곱해주면 되겠죠? 넘기고 나서 2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은 넘기고 나서 2 곱해준 거 바로 식 쓸게요. 자,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은 8분의 1 더하기 1 빼기 2분의 a 더하기 4분의 3 빼기 8분의 a. 그럼 여기 1 날라가고 8분의 이게 8분의 6이니까 맞냐? 계산? 여기 했고 그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은 8분의 5a가 8분의 7. 그럼 a가 5분의 7. 그럼 얘가 또 1점 몇이 나와버리네? 그쵸? 그럼 이 범위에 안 맞네요? 아까 뭐 A가 몇 나왔죠? 5분의 18 나왔어요? 5분의 18이면 3점 몇이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또 설마 잘못 계산했냐? 다시 계산했네. 내가 안 해. 야, 뭐 잘못해 할게. 잘못 했어요? 4분의 1이죠? 직각삼각형 4분의 1. 싫어. 너네가 하지마. 내가 할 거야. 여기 4분의 1이야. 진짜 나 지겨워 죽겠다. 진짜 계산 실수 좀. 아이고. 화딱지가 난다. 화딱지가 나.
4분의 1 맞지? 4분의 1 맞고 A 빼기 인데 2 빼기 A라고 또 적고 있네. 아, 나 진짜 이 썩을 놈의 새끼 진짜 이 분딱 새끼. 아우 정말. 아우 진짜로. 정말. 어우. 뭐야, 지금 또 계산이 왜 이래 이거? 아, 이제 1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완매, 완매. 자, 계산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면 4분의 5. 아씨, 10시 반이네. 다시 계산해봐, 그냥. 시간 안 된다.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거예요. 그냥 계산이 어디 잘못한 것 같습니다. 13명 또 뭐야? 에이씨.